Okay, U.S. President Donald Trump now signaling he could impose tariffs on Canadian fertilizer. What does this mean? We're joined by William Pellerin, partner and international trade lawyer at McMillan. And William, thanks as always for joining us. Happy to be here, Roger. Okay, so a month ago, the White House said that there would be no reciprocal tariffs on fertilizer. Now we're here and they're mulling it, they're musing about it. What has changed? 특정 사건들은 단순히 사실 자체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제도적 운영 방식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는다. 12월 22일 의회 휴회 직전 미국 상무부는 양원 의원들을 놀라게 한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산 수입 비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분적 유예였다. 이 결정은 국내 화학산업 보호를 거듭 강조해온 최근 행정부의 관행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전 청문회에서 제시된 기술적 의견도 무시했다. 이 조치는 미 중서부 주 농업대표들과의 비공개 회의 후 지나 라이몬도 장관이 직접 서명했으며 통상적인 상무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더 엄격한 관세 정책을 지지해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즉각적이고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지역 생산자, 산업노조, 국경 간 상업단체들에게 직접적인 파장을 미쳤다. 이 결정의 영향은 당시 공식 기관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현 의회 개원 이후 의원들은 특히 아이오와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등지에서 생산 자물가 상승이 생산망 전체를 위협하자 농산업 생산 비용 조정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분석가들은 경제 안보의 전략적 축으로 제시되던 정책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 결정의 핵심 농어는 2026년 1분기 동안 농업지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가뭄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이었다. 그러나 예비 기술 문서들은 이미 국내 재고가 최근 5년 평균 수준이며 필요한 조정은 주간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최근 몇 차례 무역 분쟁의 대상이었던 캐나다와의 관세 철폐 결정은 단계적 대응 패턴을 깨뜨렸으며 공식 성명에서 명시되지 않은 동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상원은 분열된 반응을 보였다. 농업계 의원들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지지를 표명했지만 산업계와 연계된 의원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비료 및 핵심 원자재 소위원회 위원장인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은 진행 중인 관세 검토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대 질산염 공장 중 하나가 위치한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은 이번 결정을 행정적으로 성급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명확한 제도적 기준 부재는 상무부의 광범위한 산업 영향 결정에 대한 자율성 수준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으며 관세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편 캐나다 당국은 관세 중단을 양국 무역 관계의 실용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으나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 방문 당시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의 긴장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비판을 재차 강조하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재도입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선거 유세 발언과 현 행정부의 기술적 결정 사이의 대비는 외국 관측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 모호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언론은 이 조치를 지난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 고립 정책의 역전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언론은 수년간 경제적 방어의 필요성을 설득받아온 국내 대중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적 관점에서 이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특정 위원회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72시간 동안 최소 2건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휴회 후 첫 주에 특별 청문회가 예정되었다. 국내 비료 산업 대표들은 결정에 사용된 농어를 반박하는 영향력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주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관세 중단은 단기적으로 현지 공장들의 이익 마진을 최대 22%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미 탈공업화 과정에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일자리 감축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농업생산자협회는 이 조치가 식료품 바구니의 기본 품목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전환점은 조치 자체보다 그 시행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청문회 생략, 사전 공개 보고서 부재, 기관 간 단절된 의사소통은 중요한 경제 결정이 여전히 소수 핵심 그룹에서 민주적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이는 특히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공공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라는 압박을 받는 다양한 기관들의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관세 정책, 물가 안정, 농산업 공급망 관리 간의 수렴은 개별적 결정의 논리를 넘어서는 체계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이 선택의 구체적 파장을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경제적 취약성 맥락에서 기관의 자율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기술 관료주의의 한계에 대한 해석적 논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초기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긴장된 시기에 표면상 기술적인 결정이 어떻게 섬세한 제도적 균형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맥락을 고려하며 추적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 시점부터 캐나다산 비료에 대한 관세의 부분적 유예를 둘러싼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 경제 완화 조치로만 해석되지 않고 진행 중인 제도적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국제무역위원회 연구진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이어진 내부 절차는 공식 발표 몇 주 전에 시작되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 USTR와의 공식 협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USTR은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관세 재검토 시 핵심 조정기관 역할을 해왔다. 이 기관의 직접 참여 부재는 무역 정책 분야에서 행정부 내 각 부처 간 협조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한 의전 위반을 넘어 이 누락은 분석가들에 의해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의도적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행정부 내 특정 부서가 기존에 인정된 것보다 더 큰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나 라이몬도 장관의 행보는 관련 세력들의 힘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경제위원회에 앞서 증언한 레이몬도 장관은 관세 정책을 국가안보 수단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농업 컨소시엄 및 식품 공급망 대표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전략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문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실용적 전환을 시사한다. 무역부는 전통적인 의사결정 채널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움직임을 조율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여해온 기관들을 우회하여 경제 주체들과의 직접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공고히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산기한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중재하는 자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조치가 공개된 이후 여러 기관들이 병행하여 영향 분석 절차를 시작했다. 의회 연구 서비스 CRS는 기술 보고서를 발표하며 비료 가격이 지난해 평균 1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무부의 내부 전망은 2026년 초반 분기에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메모는 또한 중단된 관세가 대부분의 농산물 최종 가격 구조에서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정보는 농업 관련 업계 대표들로부터 신중한 반응을 받았는데 그들은 투입 비용의 작은 변동조차도
특정 작물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기술적 진단과 업계 인식 간의 불일치를 드러내며 이는 조치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전국화학산업협의회는 관세 유예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적 근거를 의문시하는 공개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2025년 초에 이루어진 마지막 관세 갱신 이후로 영향평가 기준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핵심 농어는 새로운 독립적 기술 연구 없이 이루어진 어떠한 유연화 조치도 예외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이해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무역위원회 전 위원들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이들은 기술적 근거가 취약한 선례를 만드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결정이 일관된 내부 분석에 기반했으며 기술적 근거는 적절한 시기에 관련 기관과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가 없다는 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긴장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들의 관세 관행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이 사건을 포함시키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초안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조치는 농산업 비용 변동을 겪는 국가들의 일반적 패턴과 어긋나는 일방적 무역 유연화의 특이한 사례를 나타낸다. 미국 사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국제적 가시성을 강화했으며 유럽연합 EU 무역 파트너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불평등한 대우와 양자 협상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 조치가 긴급하고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의 제도적 효과는 공식적 유효 기간을 넘어 국가에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제도적 반응의 확대는 전통적 논리 밖에서 작동하는 부문별 압력과 공식적 의사결정 구조 간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민간기관들이 통상적인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기관에 직접 접근하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의회위원회, 독립기술자문, 공청회 등 감독 및 통제 메커니즘은 조치가 이미 시행된 후 제도적 논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늦게 가동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역전, 사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은공유 거버넌스 도구를 약화시키고 긴급성을 이유로 내려진 다른 경제 결정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관세 정책이 갑작스럽게 조정된 이전 사례들과 유사점이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국제기구들의 유사한 반응을 촉발했으며 미국 경제에 민감한 부문에 영향을 미친 조율된 보복 조치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은 격렬한 공개 토론과 입법적 충돌을 거쳤으나 최종 결과는 마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상황과의 차이는 사전 제도적 마찰이 없었고 사후 기술적 통보만으로 실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적 차이는 시스템이 새로운 권력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즉, 행동의 정당성이 반드시 절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 의지에 부합해온 부문들조차 이번 사태에 불편함을 표하기 시작했다. 과거 농업 비즈니스 부양 조치를 지지해온 전국 농촌지사협회는 규제 불안정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부 메모를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관세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투자 결정, 수확 계획 수립, 인력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조치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의 예측 가능성에 있다. 이는 최근 경제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점이다. 공공정책의 효율성은 기술적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제 생태계에
어떻게 통합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다. 비료 사례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반응은 체계적 범위의 경제적 결정이 점점 더 비공식적 영향력 흐름에 의해 매개되는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드러낸다. 의사결정의 중앙화 경향, 협의 기제의 약화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분열된 반응은 기술적 자율성과 공공 책임 사이에 운영적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한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교착 상태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제도적 기여의 재구성을 위한 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 그 영향은 아직도 시스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들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재구성, 소란 없이 진행되지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 전략적 부문에서 공공정책 수립의 패턴 변화를 정기적이고 심도 있게 추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조사와 경제 거버넌스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산 비료에 부과되는 관세 유예 조치는 즉각적인 정당성을 넘어 미국 내 제도적 차원에서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이 공식적으로는 특정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전통적으로 보다 구조화된 기술적 정치적 조정 과정과 연관된 분야에서 행정부의 자율적 행동 범위에 상당한 변화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조치의 법적 적절성에만 집중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미국 무역 정책을 이끄는 의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함의에 집중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다자간 협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높인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규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 파트너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논쟁의 핵심은 행정적 재량권의 합법적 행사와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 약화 가능성 사이에 미묘한 경계에 맞춰져 있다. 정지 조치 지지자들은 행정부가 특히 전략적 부문이 즉각적인 압박에 직면할 때 경제 비상 상황에서 행동할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명확한 감독 기준의 부재와 제시된 기술적 근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투명성이 부족한 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관된 공개적 검토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려는 조치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한 정의 부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지금까지 이 조치의 재검토를 위한 객관적인 일정이나 그 지속도는 철회를 안내할 공개된 기술적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책임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제도적 위험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한다. 조지타운 대학 소속 연구진들이 최근 수행한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의 조치들은 경제 정책의 민감한 영역에서 제도적 취약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비록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더라도 예외적 조치에 대한 빈번한 의존은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집단적 메커니즘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특정 압력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의사결정 논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은 체계적 일관성을 훼손하고 상황별 해결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유럽 연구센터들에서도 유사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대서양 연구센터의 최근 보고서는 관세 유예 조치가 유럽연합 당국에 의해 신중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한다. 당국은 이 사건을 다자간 관계를 지탱하는 규범적 예측 가능성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이 사건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을 촉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옹원파 의원들은 행정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세 결정에 대해 사전기관 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무역 정책에서 권한이 행사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경우 사법화가 심화되어 본질적으로 정치적 분쟁이 사법부로 이관되고 제도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해당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지역 및 부문별 지표에서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향후 입법 회기에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연방주의 관점에서 이 결정은 엄격히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반응을 촉발했다. 캐나다 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주의 주지사들은 연방 정책이 중요한 지역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지사는 실업률 증가 및 지역 산업 부문 위축과 관련된 데이터를 근거로 관세 유예 조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상무부에 제출했다. 동시에 산업협회와 노동조합은 의회에 대한 로비 활동을 강화하며 일정 수준의 산업보호 조치를 재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각자의 진단에 따라 움직이며 행정부의 핵심 지침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분열된 상황을 보여준다. 전문 매체의 보도는 이 사건이 현행 경제 거버넌스 모델의 한계를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을 강화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언론의 칼럼니스트들은 이 결정이 미국 무역 정책 운영에 대한 확립된 전제를 도전하며 국가가 국제적 위상을 구축하는 방식에 더 광범위한 전환점을 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들의 주된 해석은 관세 중단이 즉각적인 위기를 촉발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국가 무역 관계를 지향해온 예측 가능성의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중장기적 제도적 결과 모두에 대해 시나리오는 여전히 열려 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실제 범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일시적인 대응으로 보며 장기적인 체계적 효과를 낼 잠재력이 없다고 평가한다. 다른 이들은 이번 사건이 행정부와 전략적 경제 부문 간의 관계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들의 공통점은 최근 제도적 의사결정 패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경제적 취약성 상황에서 행정적 자율성의 한계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기술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란은 비료라는 특정 문제를 넘어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과 공공 책임성 사이의 균형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상이한 해석의 공존과 지배적 서사의 부재는 이 사건이 향후 몇 달간 내부적 외부적 긴장을 지속해서 유발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재편의 정도는 향후 내려질 공식적 결정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시스템이 진행 중인 압력에 대해 조정되고 투명하며 기술적으로 근거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행정적 결정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변화의 신호를 분석적으로 주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국가 운영 논리에 더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